이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자,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3주가 남았어요. 근데 판세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서울, 대구, 부산은 뭐 좀 그런 추세가 보였는데 서울이 한 자릿수 격차로 지지율이 좁혀졌습니다. 이제 이 오늘 공개된 뉴스원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세계일보하고 한국갤럽 조사의 양자 대결 결과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두 자릿수 격차였는데 이번에 오늘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추세인 걸까요? 좁혀지고 있는? 일단 말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방어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뭐 우리 정광재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오세훈은 늘지 않았다. 아,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정원호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뭐 김재섭 의원이 뭐 칸쿤 시작해서 뭐 여수 땅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뭐 폭행 사건까지 지금 다 네. 꺼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여수 땅도 뭐 부동산 투기했다 정원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 2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선 때. 네, 2살이 뭐 아무리 똑똑하다고 부동산 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칸쿤도 2명 단둘이 갔다. 근데 그냥 11명 갔잖아요. 아유, 공모 출장이었죠. 이번에도 뭐 폭행 사건. 네. 이건 계속 죄송하다고 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 더 문제 아니에요? 네. 줄어들고 있으면? 그렇죠. 문제죠. 문제죠. 네. 아니 후보 지지율 자체가 문제죠. 줄어들고 근데 이제 있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냐면 네. 워낙 부산, 북가, 평택 그리고 대구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나 아젠다가 사실 공중파에 타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오세훈 후보에게도 고민일 거고 정원호 후보한테도 좀 고민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네. 정원 만들었다는 아, 것도 그 얘기. TPO가 안 맞는 네, 건데 네. 이것도 공감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슈가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장 후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네. 어쨌든 다른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네. 뭐 그래서 표정이 좋으시네요. 이런 거죠. 똥이 바로 안 나옵니다. 갑자기? 방구 몇 번 껴야 나와요. 잘 나오던데. 딱 그 비유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방잣똥을 꼭 나였었을까? 좋은 비유 아니에요? 저녁 시간대인데 저녁 식사하실 때인데. 그러니까 이 정원호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터진 네. 근데 옛날에 물론 방구가 우리가- 잦아야 설사가 터진단 말이 있어. 방잣똥. 그러니까 아니, 물론 우리가 잘 내 먹고 잘 얘기가 사는 게 사실 내 중요한데 얘기가 꼭 지금 그거밖에 여기 없었을까? 바빠졌죠. 보시는 1,440명도 와, 지금 별로 안 웃길 수 있지만 나중에 자기 전에 샤워할 때. 샤워할 때나 설거지할 때. 침대에 누웠을 때 내 얘기가 야 집에 가는 길에 그 자식 웃기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있는데 아저씨들의 오해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그러면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팬클럽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팬클럽 만드는 과정인 거죠. 아니 네, PD님 하시죠. 지금 시차 두고 웃는 빨리 거예요. 내용 좀 해주세요. 내용 좀 해주세요. 첫 번째 공소 취소 여파.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라 그러니까 뭐 말 흐리잖아요. 세 번째 아니 정원호 국정장 시절에 일을 잘해갖고 3번 당선됐다는데 아니 후보로 지금 활약하는 걸 보니까 뭐 콘텐츠가 없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 지난번에 그 매불쇼 나온 거 그게 진짜 화제가 됐잖아요. 인터넷 밈에서. 자 정원호가 서울시장이 되면 내 친구가 서울시장을 안 뽑으려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설득해야 돼? 어떻게 바뀝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잘 얘기를 해보시라고. 이러다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특별시 이러니까 그거 갖고는 내 친구를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왜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지 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라든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민주당 전체가 갖고 있었던 리스크라고 보지만 이 콘텐츠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서울 시민들의 평가는 이거 계속 갈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저 수치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탈했는데 네. 바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오진 않는 거예요. 네. 아니, 한번 좀 더 지켜보겠어. 네. 그런데 이렇게 뭐 토론에 자꾸 회피하고 토론 한두 번 해보니까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고 이런 거 쌓이다 보면 야 그래도 구간이 명간 아니야? 이런 식의 여론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 왜 넘어오지 않았느냐? 전 뭐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그 정원호 후보가 스스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점은 맞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정치인처럼 막 달변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맞고 그건 개선해야 되는 점이 많은데 애초에 지금 이 선거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그 효능감을 주는 행정이라고 했을 때 그 시대 정신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정원호는 이미 실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달변이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컨텐츠는 되게 많이 잘 생산해내고 있고 잘 괜찮은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대 정신이나 구도가 변하지는 않아갖고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선배 왜 웃으셨어요? 근데? 아니 댓글 안 보려고 했는데 구관이 똥관이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다는 사람도 그것도 웃겼는데 구관이 명관은 웃긴 건 아니 아니고. 근데 전 진짜 두 분 보면 정말 어떻게 댓글 저렇게 많은데도 딱 그 제일 웃긴 입맛에 걸로. 딱 맞는 댓글만 싹 보일까.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유 전 무슨 잘생겼냐고 나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구관이 똥관이다. 냐고. 아무튼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이 추격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오세훈 후보의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제 31년 전 폭행 사건 원래 다 알려진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 사유가 알려진 것과 다르다. 5.18 뭐 이런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싸운 거다. 특히 이제 5.18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이제 그런 폭행이 일어났던 거다. 이런 정원호 후보 측이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이제 당시 양천구의회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가 양천구청장의 이제 비서였기 때문에 양천구의회 의회 속기록을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무소속 의원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당시 술집에서 술 마시던 이제 정원호 비서 당시 비서와 일행이 이제 술집 그 카페 술집 그 사장한테 여종업원하고 외박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소동을 피워서 일어난 폭행건이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그 무소속이라고 하는데 1995년 당시에는 모든 기초의원이 무소속이었고 이 분은 과거에 그 당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민주자유당 양천간 부위원장을 하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색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그 뭔가 입증 능력이 있는 증명력이 있는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다 적어놓은 속기록이기 때문에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 속기록 있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와서 한 국회 속기록도 똑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아예 출마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를 갖고 이제 마타도어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후보 측도 일단 김재석 의원의 주장 사실이 아니고 그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이 더 구속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0년 전 어떤 진실의 영역이라서 네. 이게 좀 밝혀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사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그쪽 캠프에서. 근데 사생활 관련 문제라서 좀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제는 언제나 그 대응일 때가 많아요. 네. 이번 경우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좀 회피하시고 네. 정확한 잠깐 그러시면 저희가 그 영상 준비되어 있는 오케이, 오케이. 화면 먼저 보고 네. 얘기 나누실까요? 예, 그건 저희가 따로 보도 말씀드리고 후보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이게 후보자님 혹시 말 못할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니면 직접 오늘 말씀해 저 주시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사로 내셨어도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어요? 김재석 의원 관련해서. 왜 하신 겁니까? 판결문에 5.18 관련된 내용 없는데 판결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18이 없습니다. 5.18 관련 때문에 폭행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채팅방에 후보자님이 당나가시니까 직접 그냥 내려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후보자님한테 직접 후보자 의견이 그러니까 그 정원호 후보가 이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일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저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 대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그렇죠. 하신 그러니까 거죠. 저 영상 보면 지금 멘탈 나가신 거예요. 저 정도면 그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말을 못 하신다는 건. 근데 웃긴 게 네. 지금 이 질문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해서 여쭤봐도 뭐 토론회 많이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봐도 그러니까 모든 질문과 대응에 지금 그 회피예요. 지금 이건 거의 멘탈이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정원호 후보가 도대체 어느
정부의 후보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본인이 호명됐는지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박주민이라는 3선 의원, 민주당에 아주 오래 있었던 의원을 이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실용적 행정가 혹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중도 실용에 이제 잘 싱크로율을 맞출 후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윗을 했을 때 그게 먹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떠한 반전 매력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봤던 모습. 그리고 이런 공격 당하는 것도 뭐 5.18 관련되고 저는 아까 뒤에 이제 뭐 그 뭐랄까 오세훈 후보의 그 감사의 정원. 아까 감사의 정원 얘기도 대응도 너무 안 좋고요. 지금 되게 민주 진영에 아주 익숙한 네. 그 NL 계열 후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반전 매력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공소취소 특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만 스스로 계속 깎아먹고 있는 상황. 근데 이렇게 추격 당하면요 정말 정신 차려 보면 졌을 겁니다. 질 겁니다. 근데 네. 그 초반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보통 저희 캠프가 구청에서 일했던 사람들 위주로 맨 처음에 꾸려졌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다시 뭐 캠프를 다시 꾸렸거든요. 원래 맨 처음에 경선할 때만 하더라도 신당동에 캠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동구에 가까웠던. 근데 지금은 광화문으로 옮기면서 민주당의 인사들을 많이 흡수를 했는데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당력을 좀 더 모아줘서 정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저는 이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세련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보가 저렇게 멘탈이 나간 채로 대답조차 못하고 네. 있는 건 본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캠프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상했던 문제일 것 같은데 아니, 강성배 근데- 부대변인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아니 정원 멘탈이 후보? 나갔다는 건 어떤 기준인 거예요? 어떤 표정이 멘탈 나간 거예요? 저렇게 있잖아. 공백 시간이 길어지면 네, 무슨 눈빛과 불안한 눈 이거 있잖아. 네. 거친 생각과 거친 불안한 생각과 생각과 버스커가 거친 부릅니다. 불안한 제자리 걸음. 오세훈에게 들려드립니다. 불안한 아니 그러면은 네네. 이렇게 저 질문 계속 나오는데 네네. 저렇게 이제 묵묵부답으로 한 건 잘 한 거예요? 잘 대처한 거예요? 아 저는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네. 원래 정치에는 정답은 없어요. 네, 모범답안은 있지만 네. 나름대로의 저것도 전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해명 같은 거는요. 네. 사실 말재주가 없고 아니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방의 질문이 팔로워가 이어지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제된 입장문을 내는 게 저는 차라리 클리어하다고 봐요. 아 그럼 정제된 네. 입장문을 내겠다라고 말하면 하면 예. 되잖아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 이제 저건 뭐. 너무 그러니까 봐봐. 어색한 장면이 아니 아니, 차라리 네. 당시에 그 판결문을 보시라. 왜냐면 음. 그 이듬해 10월에 이제 판결 그러게. 난 게 있잖아요. 96년 10월에 거기 판결문 보면 정치 관계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판시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얘기를 그거라도 그 판결문을 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라도 그러니까 예를 하면 들어 저는 좋았을 이렇게 텐데. 표현해 드릴게요. 뭐 장특공제라든지 네. 어떤 정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갈 오케이. 수가 있지만 저 문제는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대응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캠프에서도 지금 뭐 입장문을 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김재섭 의원도 법적 대응한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입장문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석 의원에 대해서 네네 오기 전에 저도 받았거든요. 캠프에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또 말투나 어투나 상황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트집 잡힐 수가 있거든요. 뭐 표정이 뭐 물러서는 표정이었다든지 뭐가 찔리는 표정이었다든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0점짜리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저걸 멘탈이 털렸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민주당 정원 후보에게 좋아요. 왜? 지금 빨리 정리를 해서 살려야죠 멘탈을. 저걸 이제 멘탈 털린 거 아니야 이 대응 좋았어라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 좋았다고는 안 했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제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기자는 아니지만 뭐 정파색이 있으니까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기자가 이거 지난번에 5.18 관련한 이야기로 시비가 붙어서 폭행이 있었다고 답변하지 않았었냐. 그럼 그게 실제 그랬던 거냐. 근데 이게 과연 그때 5.18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있었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나 그때 내가 해명했던 것처럼 5.18 문제로 그 비서관이 5.18 폄훼했기 때문에 내가 승질 나고 한테 때렸다. 이렇게 하면 민주진영 지지자들 결집해갖고 그래 그런 식으로 저 뭐 잘못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욱해갖고 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 5.18 문제로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또 5.18 문제로 했다고 했었을 때
그때 당사자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 비슷한 연배일 거예요. 그 비서관이나 폭행을 당한 비서관이나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당시에 폭행을 당한 게 경찰이죠. 수사를 담당한 검사나 분명히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진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내가 5.18이라는 문제로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칫 이게 또 선거법 위반 문제로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게 당당하게 얘기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에 제가 내놔 수 있다는 다른 거죠.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정원호 후보가 저기서 능수능란하게 넘어가지 못한 부분은 맞는데 네. 그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 이튿날 5개의 신문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5.18 관련 문제가 맞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일보 이제 당시 기사도 있는데 저희 자료화면 보시면 비슷한 판결문의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다 기사가 나갔죠. 네, 그리고 판결문에 5.18 때문이라고 나온 것 외에도 거기 증거 자료를 보시면 각자의 피의자 진술 조서나 아니면 피해자들의 뭐 그 증언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렇게 적시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와서 누가 다른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오염되지 않았을 리라는 것은 저는 담보하지 못하고 가장 큰 증명력을 갖고 있는 건 지금 현 단계에서는 판결문이 맞다. 판결문 그리고 당시 바로 다음 날 있었던 보도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가 마타도어고 그 마타도어의 멘탈이 나갔을 수도 있다.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타도의 멘탈이 나간다고요? 아니 왜 너무 많은 아니,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지. 봤던 공격이잖아요. 5.18 네. 아니냐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미 새롭지도 공개됐던 않고. 전과인 거고 사유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명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과 다른 주장이 나왔으면 사실 반박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 자연스러운 대응인데 캠프를 통해서 그게 안 진행이 됐던 됐죠. 거죠. 아니 박진영이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왜 말을 못해요. 뭐 진실이라면 저는 네. 말씀하신 대로 5.18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 맥락을 얘기하셔도 되고 저는 탄압박 메시지 사실 여기 강선배 선배도 계시지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때 어쨌든 이유야를 막론하고 당시 이런 휘말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뭐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저거 되게 이상한 장면인 건 맞아요. 그래서 빨리 멘탈 잡게 도와주셔야 돼요. 끊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응이 세련되지 끊는 못한 게 거는 사실인데 안 돼요. 나는 그 대응이 세련됐다는 그건 난 그것도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들의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공격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정원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시비가 붙었었던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달랐던 사람을 폭행한 것을 넘어서 그때 당시에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경찰까지 폭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을 폭행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31년이 지났다. 그때 뭐 혈기왕성했던 시기에 그랬던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본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여튼 제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게 과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평가했을 때는 아무리 31년 지난 얘기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장 되겠다는 사람이 경찰을 때렸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되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정원호 후보가 계속해서 잘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이 얘기를 꺼내고 또 거기서 경찰이 폭행을 했다느니 거기서 5.18 얘기가 아니었을 거라느니 근데 객관적인 거 아니라 그냥 본인의 추측이잖아요. 경찰 때린 건 맞지만 그러니까 방금도 정부선 변호사가 말했지만 판결문과 당시 기사가 있는데 이건 객관적인 팩트잖아요. 근데 이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썰을 얘기해버리면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말하는 태도가 어떻다느니 표정이 어떻다느니 하면은 대응하지 않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그리고 막 어마무시한 폭행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두부 좌상, 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계속 계속 도움이 그렇게 안될것 얘기하면 같은데. 아니 잘 아시지만 경찰을 때렸다 이거 하나로 그냥 잘 아시지만 2주 제가 이제 형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한의원에 가서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찍어줄 수 있는 한도가 딱 2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그런 2주 진단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봐요. 근데 상대방 그냥 입술 보고 얘기해. 예, 그냥 이 정도 같으면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 이 부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이미 한 부분이고 이미 사실관계가 판결문과 거기에 있는 다수의 진술들을 판단한 판결문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치고 그게 근데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근데 아무튼 제가 당시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 나와서 말인데
아니 칸쿤 2명 갔다 단둘이 갔다는 식으로 여기다 11명 갔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리고 부동산 투기했다고 여수 땅 문제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2살이었어요. 2살짜리가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해요? 밥이나 혼자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칸쿤에 2명이 갔다는 것은 성동구청에서 2명이 갔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아니요. 지금도 안 믿고 있는 아니, 거예요? 아니 성동구청에서 2명 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발언을 그렇게 안 하셨죠. 그거는 진짜 아삼아삼하게 한 건 맞았어요. 아, 진짜요. 성동구청에서 그런데- 2명 갔다. 이 얘기할 땐 이 얘기 해야죠. 아, 좀 왜 진짜 좀 그전 그런다. 얘기를? 아니 이거 마셔도 돼. 저희 법인이 그거 고소대리 대리인인데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김재선 의원도 그렇고 다 자수의 보수 편에서도 아삼아삼하게 했죠. 네. 거기서 대리인. 네, 저희가 그러면 나고 안 있어요. 돼. 그건 아. 얘기 인정을 해주고 가야지. 네. 근데 아무튼 이 멘탈 사건이 나갔네. 당시에 양천구의회에서도 좀 떠들썩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양천구의회 당시 이제 1995년 이게 10월에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판결은 1심 판결이 그 이듬해 7월에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 이제 95년 10월 20일에 구의회 본회의 속기록 기록이 와 이게 그 의회 기록 시스템이 의정 기록 시스템이 있다는 거에 이번에 놀랐어요. 와 이게 기초의회가 이거 데이터화가 아주 잘 돼 있구나. 2000년대 초반에 전산화를 다 거의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정보예요. 당시 상황을 가지고 이제 구의원들이 구청장한테 질의하는 이제 구의회 본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낮에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그 마비가 돼 있더라고요. 폭주를 했나 봐요. 근데 아무튼 당시 의원들이 그렇게 묻긴 했다. 그 정황이 나왔는데 이상한 것은 그 정황에 대해서 이제 술집 그 카페 여종업원 얘기가 나왔을 때 부인을 하지를 않았어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몰라서 아마 그냥 부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일방적인 이제 그거는 주장이었을 수도 있는데. 구의회에 회의하는 것을 좀 안 보신 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국회처럼 언론이 다 주시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제가 구청장이라고 판단을 해도 그냥 우리 부석실 직원이 폭행 사건 무리를 일으켰으면 와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일일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네. 보고 그 상황에서 그거 말하잖아요. 벌떼처럼 달라질 겁니다, 그냥. 근데 그런 식으로 그 회의록 자르면 아마 지난번 국감이었나요? 그 명태균 씨 나온 부분이랑 오세훈 씨 대응으로 보면은 더 오히려 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쪽 그 사실관계를 다른 뭐 여종업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어쨌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잖아요. 이게 네거티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네거티브에 당당하게 응해서 아까 기자들 만났을 때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토론회 하면 되잖아요. 토론회 통해서 분명 그 질문 나오면 나 그거 사실 판결을 통해 봐라. 나 5.18 문제에 대해서 분개해갖고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가할 텐데 전혀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튼 그 정화구청장이 지금 아까 뭐 멘탈 털렸다는 것은 이제 주관적 평가니까 최근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자신감이 없어진 건 분명하게 보여요. 이것도 뭐 주관적 평가예요. 이것도 주관적 평가야. 근데 어디 가든 잘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정원호 구청장이 일 잘한다 그래갖고 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깨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그 정원호 구청장에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또 오세훈 그렇게 후보 해야 돼요. 쪽도 이제 정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 쪽도 또 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치열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어제 그 감사의 정원 이제 한국전